반갑습니다. 이광입니다. 자, 벌써 이제 그 3주차째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창의적, 이와 같은 창의적 발상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 창의적 발상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안건을 제시하고 자기 생각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인스토밍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발상 도구로서는 브레인스토밍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 브레인스토밍이 우리가 했던 이 전 강좌에서 했던 이 브레인스토밍이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이와 같은 창의적 발상 도구와 함께 사용을 하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훨씬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본 강좌에서는 브레인스토밍하고 다른 창의적 발상 도구를 중에 하나인 요 강제 연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 연결법을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하면 우리가 요 창의력을 훨씬 더 문제 해결 능력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창의적 발상 도구 중에서 다른 방법, 즉 강제 연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번 장에서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창의적 발상 도구인 강제 연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학습을 함으로써 두 번째, 발명을 위해서 강제 연결법을 하는 5단계를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강제 연결법을 브레인스토밍과 연결해서 브레인스토밍의 6단계를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은 강제 연결법과 브레인스토밍의 조합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그러면 강제 연결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단어를 강제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법, 즉 이것은 문제 해결 또는 개선이 필요한 대상에 임의로 선정한 대상의 기능이나 특정해서 연상되는 것을 강제로 연결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을 그냥 강제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것이 강제 연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기법은 언제 나왔냐면 1950년대에 찰스 화이팅이라는 것이 사람이 있어요. 찰스 화이팅. 찰스 화이팅. CHARLES 그 다음에 WHITING 요 찰스 화이트라는 요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은 상상력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다양하고 능동적이고 어떤 활성된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강제 연결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법은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들을 강제로 연결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가방이 있고요, 바퀴가 있는 겁니다. 얘와 얘는 뭐 연결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방에다 이렇게 바퀴를 달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리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강제 연결로 해서 탄생한 우리가 이제 여행 가방이라고 이제 보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방, 이 여행 가방 굉장히 무거워요. 그럼 여기에 이거를 쉽게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바퀴를 달면 매우 쉽게 끌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이것을 생각해낸 사람이 미국 가방 제조업자인 버나드 쉐도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팔려고 했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팔려고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뉴욕의 백화점에 가서 이 아이디어를 팔려고 했지만 백화점 담당자들은 아무도 에이 설마 가방을 끌고 다니겠어? 들고 다니지?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도 실제 아이디어를 사줘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정관념이 얽히다 보니까 이거를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그런 백화점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모두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2년도 정도에 이 가방에 바퀴가 4개 달린,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달린 가방에 이제 특허가 나옵니다, 이제. 특허가 등록돼가지고, 여기에, 바퀴 2개를 빼고, 손잡이를 이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현재, 우리의 캐리어 형태죠. 손잡이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 바퀴 2개를 달고,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끌고 다니는 그런 캐리어 이런 것들이 발명되기까지 약 20년 정도 걸리게 된 거예요. 20년 정도. 근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던가 할 때 캐리어 이렇게 가방만은 짐이 많으면 무거운 짐을 이렇게 가방을 안 하게 되죠. 대부분 이렇게 이제 바퀴가 달린 캐리어를 이용해서 손잡이가 이렇게 고정이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가방과 타이어를 묶어서 이렇게 강제로 묶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우리가 강제 연결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손잡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이 되고 즉 무빙이 되는 거죠. 넣었다 뺐다 위치가 바뀌고 바퀴가 달리기까지 나올까지 20년이 걸렸다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특정한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내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한편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 대부분 이렇게 이제 필이 4개라든가 뭐 이와 같은 또 형태의 것들이 새로 나와서 또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된 거고요. 또 하나의 예제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여행 가방과 의자를 통해 가지고 의자 겸 여행 가방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연필과 지우개예요. 흔히 우리가 보는 연필 플러스 지우개예요. 그래서 연필이 이렇게 있고 뒤에 고무가 이렇게 달려 있죠. 연필 지우개. 이 연필은 언제 발명이 됐냐면 1565년도경에 발명이 됐고요. 지우개는 한참 뒤이후입니다. 1770년도에 이제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거를 강제로 묶어서 1867년도에 연필 지우개 이렇게 하나에 묶어서 이렇게 발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발명해서 이제 특허를 등록을 하고요. 그래서 요 연필과 요 지우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연필 지우개가 나오는 데는 얘는 1860년대, 1770년이니까 약 1세기, 약 100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100년이나 걸린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두 개가 합쳐질 때는 100년 정도가 이제 걸려서 연필 지우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아니, 이렇게 쉬운 것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100년이 걸렸을까요?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것을 새롭게 바뀐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져서 불편하지 않으면 쓰는데, 이 익숙한 걸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필은 연필을 쓰는 거고 지우개는 지우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같이 연필이 지우개도 되고 지우개가 연필을 써도 되고 이와 같은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유모차와 킥보드가 붙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건데 킥보드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꿀부채와 그 다음에 이렇게 물하고 섞어서 하는 거 있고, 개하고 카페에서 애견 카페가 나오고, 이와 같은 형태가 강제 연결법의 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100년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현재에 와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일상적인 것들을 이와 같은 그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거냐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의 발상도가 이렇게 강제로 연결시켜서 해결책을 찾는 발상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강제 연결법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이 이와 같은 여러분 보는 이런 슬라이드, 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강제 연결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산하고 컵하고 해서 이렇게 예술가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강제 연결법의 활용에서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강제 연결법 활용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앞에서 강제 연결 방법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만약 어떤 것에 대한 그 아이디어나 물품이나 그것을 개선을 한다던가 개발할 대상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이 강제 연결법은 그냥 어떤 발명에 도전을 한다던가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강제 연결법에 주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지만, 창의라는 것은 요즘 시대의 트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어떤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지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창의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융합이고요. 자, 여기 표로 봅시다.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강제 연결법 활용 방법. 첫 번째, 1단계 메모지 준비한다. 그래서 300에서 1000장 정도의 작은 메모지를 준비한다. 두 번째, 단어 작성. 메모지 단어를 하나씩 무작위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메모지 섞기. 상조 안에 메모지를 놓고 모두 섞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메모지를 무작위로 뽑고요. 그러면 메모지에 여러분이 썼던 그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어들을 강조를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제 연결 활용 방법에 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하나의 실습 예제이고요. 그래서 3000장, 300장이 아니면
처음에 뭐 적게 할 수도 있고, 한 50장 정도. 그리고 시작해서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고서 늘려나가고, 그 메모지에다가 그냥 무작위로 단어를 막 적는 거예요. 예? 무작위로 딱 단어. 그럼 생각이 안 나잖아요? 단어에. 그럼 사전을 참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전을 참조해서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예? 또한, 어떤 단어나, 이렇게 단어 대신에 그림이나 사진, 질문을 작성해도 상관없고요. 예? 근데 요것은, 요 테이블은 누가 썼냐면,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사장님이 있죠. 손정희 회장님. 그분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대학생 때 일화를 보면, 그 손정희 회장님이 그 대학생 때 하루 한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노력했더니 그 자기 아이디어 노트에 250개가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성 신시사이저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전, 뭐 LCD, 그 LCD를 이용해서 강제로 그 음성 인식에 관련된 뭐 자동 번역기,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와 같은 강제 연결법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디에 팔았냐면 일본의 그 샤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팔아가지고 얼마를 받았냐면 1억 엔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10억을 받은 거죠. 10억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오늘날의 소프트뱅크라는 그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회사를 차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여럿이, 여러분 친구들, 집단이나 그룹으로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어떤 실무적인 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게임에도 아주 넓게 활용될 수 있고, 그 아이디어 발상이 좀 어려운 초보자에게도 쉽게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 방법을 이제 꾸준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산적 사고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루에 시간이 남는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봐서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막 해보는 것도, 연습을 해보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것을 개선하거나 개발할 대상이 정해지면 여기 5번에서 요 단어 강제 연결 이런 거 대신에 뒷장에 나오는 여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를 실행하는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어떤 제품을 개선을 한다든가 개발할 대상이 주어지면 단어 강제 연결이 아니고 요 5번에 대상과 강제 연결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앞에 것은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그 차이는 다 같게 돼요.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 대상이 주어지면 이렇게 5단계에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메모장 준비가 어려워요. 그건 바로 그냥 1단계에서 3단계는 그냥 생략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략 가능하고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생략 가능하고 4단계로 바로 와가지고 어떤 주변에 있는 실제 사물을 선택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아요. 그래서 그 실제 사물을 이렇게 만져보고, 뭐, 만져도 보고, 눈으로도 보고, 그 여러 각도로 보고, 그 다음에 뭐 냄새도 맡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오감을 이용해서 그 사물의 어떤 특징이나 기능을 쉽게 파악하며 더욱더 효과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강제 연결법 활용상해. 앞에서 요 5단계를 통해서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메모지, 단어 작성, 메모지 섞기, 그 다음에 단어 선택, 단어 강제 연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냉장고, 시계, 러브라는 것이 있어요. 단어를 이렇게 3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앞에 5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 미리 준비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4단계에서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단계부터 하는데 강제 연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번 도출해 내보자는 거죠. 보면. 자, 냉장고가 있고 시계가 있고 로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볼까? 냉장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앞에다가 시계를 부착할 수도 있죠. 냉장고 시계.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여기다가 러브라고 이렇게 마킹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러브라고 마킹하고 여기다 시계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밑에다가 냉장고에다가 뭐 어떤 그 메시지를 와이프나 혹은 부모님이라든가 메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 표시를 하게끔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계 또 뭐 시계로 중점을 두면 여름에 시계를 차면 땀이 차니까 뭐 냉장 기능을 한다든지, 겨울에는 뭐 시리니까 온열 기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플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기념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뭐 그런 시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계의 뒷면에 이렇게 러브라는 글씨를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냉장고 시계 러브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런 사물을 갖다 놓고 지금과 같은 방법을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서로 강제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대도 안 될 때 누가 봐도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때로는 그거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어를 강제로 연결할 때 보면 이 선택한 단어를 3개를 한꺼번에 연결할 수도 있고요. 3개를 한꺼번에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일단은 유보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걸 유보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뒤로 미루고, 일단 단어의 특징하고 기능 단어 이것만 가지고 조합을 시켜서 연상돼서 조합을 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시 그거 팔리겠냐 이거보다는 그래, 일단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냥 무조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이 주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이렇게 쭉 도출될게 여러 개의 아이디어 쭉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아이디어 노트에 넣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어떤 발명이나 창업을 하는데 이제 초기 단계라고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학습한 것이 여러분이 창업이나 발명을 하게 되면 어떤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 이제 한 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이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냉장고, 시계,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상을 뭐라고 해보냐면,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 이렇게 대상이, 요 3개 가지고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3단계는 생략이 되고, 4단계에서 이것을 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을 또 새로운 커피 메이커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커피 메이커를 만드는데 이와 같은 냉장고 시계 러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강제 연결법을 활용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1단계에서부터 3단계는 생략 가능하다. 바로 4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4단계부터 하니까 아이스 커피를 만드는 뭐 커피 메이커를 할 수도 있고요. 냉장고에 빌트인 가능한 커피 메이커, 그리고 커피 메이커 기능이 추가된 냉장고, 시계로 해서 어떤 특정 예. 자, 또 이렇게 뭐 설정한 시간에 커피가 나오는 커피 메이커, 현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커피 메이커, 이와 같은 그 냉장고하고 시계하고 하트를 가지고 우리가 커피 메이커를 만드는데, 이렇게 커피 메이커와 이거는 냉장고를 연결한 거고요. 커피 메이커와 뭐 시계를 연결한 거고요. 커피 메이커와 하트 모양을 연결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그 보여주는 그 예제를 우리가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새로운 커피 메이커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지만, 어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의외로 새로운 발명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커피 메이커 기능이 추가된 뭐 냉장고,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런 아이디어가 일단 현실성을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강제 연결법으로 인해서 아이디어를 만들 때는 일단 현실성의 유머를 일단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이제 강제 연결법하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즉 브레인스토밍의 강제 연결법을 이제 도입시킨 거예요. 융합시켜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는 거죠. 역시 단계별로면 이제 이것을 언제 하냐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이제 막 때로는 소강 상태가 있어요. 그때. 예? 그랬을 때 이 강제 연결법을 넣어서 활용하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제 연결법에 의해서 브레인스토밍 6단계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 과제 연결 결정, 두 번째 단어 사물 특징 나열 강제 연결,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강제 연결. 그리고 아이디어 구체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1단계에서 과제가 결정된 상태에서는 어떤 과제가 딱 결정이 되면 뭘 합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돼요. 네? 아이디어로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때 우리가 아마 쉽게 그 결정된 과제하고 연결하기 쉬운 단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는 예? 우리가 그 앞에서 강제 연결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어떤 메모지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메모장에다 적습니다. 단어를. 그래서 뭐 무작위로 막 섞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작위로 막 적고요. 근데 만약에 과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를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어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과제가 결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그때는 결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단어가 적힌 메모장 등을 사용해서 무작위로 무작위로 섞어서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과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과제를 결정하기 전에 이 메모장에 있는 그런 단어를 먼저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여기.
그러니까 과제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메모장을 사용을 해서 하고요. 과제가 결정되기 전에는 요 메모장에 과제 결정하기 전보다 메모장의 아이디어를 사물들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제가 결정되기에는 아까 같이 이렇게 냉장고, 시계, 하트 요거 앞에서는 이게 과제가 결정되기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단어들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과제가 선택될 경우에는 이렇게 사물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과제에 냉장고를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시계를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하트를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또 이 두 개를 섞어서 집어넣으면 어떡한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보통 이제 근데 강제 연결법을 활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선택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또는 사물을 이거를 직접 연결할 수도 있지만은 더욱 그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그 여러 특징들이 있죠. 단어의 여러 특징들. 그러니까 단어가 갖고 있는 또 기능이나 속성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연결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면 이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표나 단어에서 연산되는 것까지 모두 연결해 보는 것도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좋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 강제 연결법을 사용한 브레인스토밍과 아이디어 도출 과정은 이렇게 이제 있다고 실제 이제 예제를 들어보자는 얘기죠. 1단계 과제가 결정됐어요. 우선이라고. 2단계에서 사물을 선택합니다. 뭐 시계를 선택했어요. 3단계에서 이제 이거를 강제 연결법을 통해서 이제 나열을 하는 겁니다. 특징, 시간을 알려준다. 시계는 그리고 시계는 뭐야? 손목에 찰 수 있죠. 시계는 장식용으로 살 수 있죠. 방수가 되죠. 선물도 많이 간다. 또 잃어버리기 쉽다. 이게 시계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강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우산 손잡이에 전자시계를 부착한다.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산 손잡이를 손목에 건다. 그리고 우산천에 명화를 붙여야 장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방수가 되니까 양산의 방수기를 통해 우산을 경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손잡이의 연락처 등을 이용해서 인쇄를 선물한다. 그리고 잃어보기 쉬우니까 우산과 거리가 멀어지면 경고음이 나오도록 한다. 이렇게 강제로 연결하면 이와 같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출해내면 이 중에 이제 아이디어를 선정을 하는 거죠. 우산과 거리가 멀어지면 경고음이 나오도록 이걸 하나 선택한 거야. 이게 가장 투표를 하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그래서 가장 적게 나온 투표 X. 1등, 2등, 3등을 해서 동그라미, 세모, 다시 3개 가지고 또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은 투표 나온 놈을 아이디어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면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화해야 돼요. 이제 아이디어가 결정이 됐어요. 스마트폰과 멀어지면 경고음이 나오는 그런 우산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럼 아이디어 스케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산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멀어졌어요. 이격거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경고음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산 손잡이에다 거리 센서 기능을 추가하는 거고, 이것을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과 우산이 일정 거리가 멀어지면 스마트폰에서 경고음을 내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브레인스토밍에다가 강제 연결법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4단계에서. 그리고 아이디어 선정과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아이디어를 구성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은 꼭 정해진 틀, 교실에 이런 것보다는 때로는 어떤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할 수 있고 산에 가서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카페 가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자연 환경을 이용하다 보면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아이디어가 도출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과제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예요. 앞에 것은 이제 과제가 결정되지 됐을 때 한 경우. 그래서 잠깐 이제 우리가 그 로봇 공학자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데니스 홍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5층 복도에 보면 이렇게 데니스 홍이라는 분이 이렇게 걸려져 있죠. 예. 이분의 그 아이디어를 한번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봇 공학자 그 데니스 홍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미국의 그 UCLA라는 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다리가 3개인 로봇을 제작을 합니다. 이제 3종 로봇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리가 3개인 로봇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걸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사람은 다리가 2개인데, 다리 3개로 어떻게 걸을까 고민을 하게 돼요. 다리 3개인 로봇을 만드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있던 거예요. 공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하고 손녀가 있는데, 예. 자, 그래서, 데니송이라는 분이 이제 공원을 걸었어요.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가 어떤 그 손녀의 머리를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뒷머리를 이렇게 따주는 겁니다. 근데 머리를 따주는데 그 머리가, 할머니가 머리를 따주는 거니까 그 머리가 세 갈래로 이렇게 매듭을 묶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갈래 매듭을 이렇게 다 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제 멤버들한테 스케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리로 해서 다리가 3개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트라이트라는, 그, 유명한 그 3종 로봇인데, 그 스트라이드라는 이런 로봇을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세계 유명한 그 로봇 그 과학자인 데니송도 연구실에서 아닌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그 거기서부터 영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3종 로봇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공원에 가서 할머니가 그 손녀의 그 뒷머리 따주는 거를 이렇게 딴다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묶어야 해주는 거를 못 봤으면 3종 로봇을 어떻게 다리가 3개인 로봇을 어떻게 얘가 걸을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고민했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걸 묶는 어떤 그런 것을 그런 원리를 보고 3종 로봇 얘가 이렇게 묶었더니 머리가 아주 이쁘게 튼튼하게 잘 어울리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원리를 위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3종 로봇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걸로 계기를 해서 데니스 옹이라는 사람이 로봇계에서 이게 완전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일상적인 얘기를 한번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제 연결법을 활용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과제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례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결정하기 전에 사물이란 단어를 어떤 걸 했냐면 가방으로 한 거예요. 과제는 결정되지 않지만 사물이란 단어를 과제를 가방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제 결정이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과제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1단계에서는 단어나 사물을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통해서 이제 가방의 과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단어를 우산, 신호등, 모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 우산, 신호등, 모자 갖고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우산, 비를 피할 수 있죠. 우산 접었다 펼수 있죠. 2단이나 3단으로 접었다 펼수 있죠. 우산 크기와 색깔이 다양하죠. 그리고 또 비대칭이 우산이 있어요.
좌우 저기가 틀린 신호등 첫 번째 사고를 방지하죠. 신호등의 색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우선있죠. 그 신호등은 시간에 따라 색깔이 바뀌게 되고 모자 햇빛 가리져 있죠. 머리에 보온 효과가 있죠. 그리고 모자 여러 가지 밀짚 모자로 만든 모자가 여러 면 있기 있다. 이 같은 특징을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강제로 묶는 거예요. 사물과 사물들을 단어들을. 그래서 처음에 A1 비에 젖지 않는 방수 가방을 만든다 하는 거죠. 우산과 가방을 연결해서 그리고 가방을 2단 3단으로 접이식 가방을 만든다. 다양한 색깔의 조정이 가능한 가방을 만든다. 이렇게 쭉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쭉 만들어내면 이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이제 선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1번서부터 여기 각각 A, B, A 3개, A 4개, B 3개, C 3개 10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득표수로 1번이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더니 C2였어요. 이것이 가장 많다고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C2가 뭔가 봤더니 이렇게 어깨에 매면 보온 효과가 있는 가방을 만든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앞에서 얘가 갖고 있는 모자가 갖고 있는 보온 효과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디어가 선정이 됐으니까 가방을 어깨에 매면 보온 효과가 있다 해서 이렇게 보온 효과가 있는 가방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베스트 아이디어로 선정해서 우리가 베스트 아이디어는 어깨에 매면 보온 효과가 있는 가방을 만든다 설정을 하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해야 합니다. 가방에다 여기 뒤에다 온열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탈착식 온열팩 부착 그리고 온열팩이니까 배터리 그 다음에 배터리 양을 표시할 수 있는 LED 그리고 이 온열 키고 끌 수 있는 버튼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새로운 기존에 있는 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게 브레인스토밍과 강제 연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에서 늪에 빠지는 약간 하다가 지치게 되면 이렇게 강제 연결법을 추가시키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실습 과제가 몇 가지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실습 과제가 몇 가지가 주어지니까 이 실습 과제는 이제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기 바랍니다. 이 과제는 우리가 과제를 제출하겠어요. 자,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